그러니까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방사능 통해서 Just come here, let me give you a hug 그래야지. 아니 나 그랬지. Yes, just like you are. 막 뛰어오더라고. 그랬더니 막 얘도 열받아가지고 난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뛰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못 쫓아오죠. 배로 쫓아와. 그걸 다 감안했지. 가만히 안 있는 게 아니네. 근데 이런 거 약간 유럽에서 사실 뭐 어디서나 그런 뭐 작은 그런 인종차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혐오주의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혐오주의 진짜 심해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는 놈들이 많은데 특히 저희 집시들이 있잖아요, 이태리에. 집시 민족은 이제 뭐 돌아가면서 그냥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매치기 아니면 사기 그런 거 통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이태리 사람들이 집시 캠프 가서 불 태워버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아 이렇게 불 이렇게 캠프 집시에 살고 있는 캠프다 이렇게 불 태워버리고 진짜 심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저희 아시다시피 이태리에서 이렇게 지역 갈등 굉장히 심해요. 일단 북부가 되게 잘 살아요. 1인당 GDP 굉장히 높고 남부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2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장난 아니에요, 1인당 GDP 거의 2배 되는 거. 이태리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돼서 지역마다 이제 아예 사투리 쓰는데 다른 언어예요. 억양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이태리 사람이지만 외국인처럼 보이기가 되게 쉬워요. 사실. 보는 거 되게 쉬워요. 북부 남부 저 축구 하면은 난리 났겠다. 전쟁 났겠다. 근데 아직까지 사실 좀 그래요. 왜냐면 특히 취업할 때 이제 밀라노 갔는데 면접 볼 때 이제 이렇게 남부 억양이 있으면 벌써 약간 일부 사람들이 아 얘네들이 뭐야. 그리고 북부도 저희 독립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되게 심해요. 최근에 이제 남아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아프리카 사람끼리 이제 혐오주의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예.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전도 많이 됐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로 이민하러 가는데 최근에 이제 남아공에서 사는 아프리카 친구들은 이제 죽임을 이제 당하는 거죠. 다른 남아공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아공에서 이제 실업률이 거의 많이 높아서 한 25%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 그 다른 아프리카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없어진다 약간 그런 얘기하면서 막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각 나라에 있는 그 남아공 대사관 없애자 약간 이런 활동도 많이 일어났어요. 반감이 또 아프리카 전체에서. 일본에서는 약간 이민자가 살기 힘든 나라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간사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필리핀 간호사를 이제 요양원에서 고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계약서에다가 일을 하면서 만약 과로나 그런 일 때문에 만약에 사망이 되면 요양원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게 그 계약서에 써 있었대요. 일본 사람한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실제로 이제 필리핀 사람이나 그 인도네시아 사람 20% 정도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모국으로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정착을 못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아시아 나라에서 러시아로 이민이나 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러시아 사람들이랑 안 맞기 때문에 뭐 갈등도 생기고 뭐 범죄도 자주 저지르고 막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도 있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 뺏는 거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러시아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커플이 늦게까지 영화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그 어두움 속에서는 중앙아시아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뭐 시비가 붙고 결국은 그 중앙아시아 남자는 그 백인 러시아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하는 다른 러시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화가 나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장으로 들이대서 죽인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때리기 막 시작하고 시장을 불태우고 막 그랬는데 러시아에서 큰 난리가 난 화제였습니다. 솔직히 2차 대전 있고 나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최근에 멜기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멜기에서 이제 유태인 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거기서 어떤 남자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권총 꺼내서 사람 4명을 죽였거든요. 아직 정확한 이제 결과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잠시 이렇게 그 약간 IS 쪽, 그러니까 극단주의자 쪽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요새 많은 혐오 대상 됐다라고 말한 후에 또 약간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생겨가지고 악순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일 나고 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혐오주의가 많이 퍼져 있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네. 인간의 본성인가? 다른 서양 친구 나라에 보고 우리나라 참 괜찮은 나라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나요? 결론은 중국이다. 좀 더 얘기해 보시죠. 네, 중국이 지금 답이다. 또 세 가지예요? 민족이 여러 가지잖아요. 56개 민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는 민족 다양해도 우리 대가족이라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 나라 국내 이런 혐오주의 이런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이런 혐오주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족이 있는데요. 농민공 이런 단어. 농민공? 네, 농민공 단어 생겼는데 중국 시골에서 온 노동자들 그냥 도시에 와서 노동 이런 거 많이 해서 이런 사람이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네. 가끔씩 더럽고 냄새도 나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해요. 몇 년 전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떤 농민공 버스 타다가 50대 60 아줌마 이거 보고 물어봤어요. 너 왜 이런 버스도 타느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도시의 이미지도 망했다 이런 말도 하고 심지어 다른 도시에는 농민공 출입 금지, 화장실 사용 금지, 식당 출입 금지 이런 표시판도 나오는데요. 혐오주의 결정선이라도 이런 거가 많지 않아서 조금 있어도 금방 뉴스 나와서 고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큰 사건 낫지 않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응이다. 한국에서 이태원에서 여기 불산 남자 금지라고 써 있으면 얼마나 큰일인데. 그래. 같은 나라 길인데 없는 거 아니거든요. 장난씩. 당연한 말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총리가 여기 왔었나 하여튼 그래요. 그때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막 환영을 나갔죠. 그때 티베트 학생들이 프리 티벳이라고 요걸 하나 들고 있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호텔까지 쫓아가서 도망가는 사람들 가서 집단으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보고 그때 굉장히 제가 쇼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근데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에서 외국인? 약간 그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상의 안티 다문화 카페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그 회원 수가 무려 2만 명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싫어하는 그 카페. 진중권 교수님, 이렇게 혐오주의가 각국에서 이렇게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걸 생활 환경 자체가 척박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층이 바로 여론 형성층이고 건전한 시민사회, 커먼센스를 만들어내는 층인데 이 층이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분해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해결책은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평등이 위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위는 권력이니까 무서운 거야. 듣지도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폭력이 옆으로 이제 폭력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걸 수평 폭력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만들어내고 그래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환상적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놔. 모든 문제가 쟤들 때문이야. 외국인 또는 뭐 중국인, 뭐 연변족 뭐 등등등 이렇게 만들어놓고 걔들한테 혐오를 퍼부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어버리는 일종의 주술적 신앙이죠, 일종의. 독일도 솔직히 나치 전에는 큰 경쟁 위기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경쟁 위기 이후에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어떤 대상 딱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그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힘쓰게 됐는데 줄리안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심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계속 정부에서 하는 말이 모든 문제의 탓은 미국이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는 안 보게 되고 이렇게 눈 감는 거죠. 계속 희생자 찾고 있죠. 사람들이 항상 이 문제 누구 때문인 거지. 그래서 항상 희생양.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범인을 찾아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간이 없어서 그런 거랑 너무 공감이 가고 양극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 분명한 건 행복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굴 미워한다는 건 나는 뭘 해도 지금 안 행복한데 쟤는 뭐가 있을 거야. 내가 왜 원래는 이렇게 살 놈이 아닌데 그렇죠. 저놈들 때문에. 맞아. 한국 회사의 러시아 모델이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니까 러시아에서
제품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런 큰 이슈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발레리아라는 모델 겸 그 가수로 활동하는 여성이 있는데 원래 러시아에서는 반동성애 처벌법 법안으로는 제안됐을 때 이 발레리아라는 여성이 그 법을 극히 찬성한다고 자기 SNS를 통해서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발레리아라는 여성이 한국 쪽에 전자 엘사랑 네네. 계약이 맺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엘사에 제안을 한 게 해약해라. 해약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매 운동까지는 나섰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발레리아가 그런 발언을 한 시점이 이미 엘사랑 계약이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튼 큰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국민 정서는 때론 여론을 모아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불매 운동까지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그럴만하다. 하나, 둘, 셋. 그럴만하다. 헬로 블레어, 샘, 수잔, 줄리아. 벨기에에서 비슷한 약간 형태의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 브라질 월드컵 때 이제 벨기에 응원 미녀라고 알려졌던 되게 예쁜 여성분이 있었어요. 네. 그 여자가 이제 화제돼가지고 어떤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모델 됐었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변종무기 동물 사냥하는 사진이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와 멋진 사자다 약간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이 있어가지고 올렸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SNS에서 난리 난 거죠. 야 너네 쓴 모델 지금 하는 행동 봐봐.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다. 그래서 약간 너네 계속 그러면 우리가 너네 활약권 안 살 거다 하니까 이제 해약하고 잘리고 이게 했었거든요. 저는 약간 모델인 동안 그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연관이 생기거든요. 그동안이라도 똑바로 행동해야 되고 만료됐으면 그때 어쩔 수 없던 거죠. 모델이 잘못돼서 그러면 회사의 제품 안 사는 거야? 다 완전 다른 건데. 아니, 그래도 그냥 알베르토. 회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회사 제품을 안 사는 거 맞는 말인데. 회사는 잘못이 없다? 모델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싫어해서 그럼 프랑스 거 사지 말자.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 잠깐만 문제가 자, 쌤.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가수나 뭐 연예인이든 이제 그 회사랑 이제 계약하게 되면은 그 브랜드 이미지예요. 불매 운동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백인 여자랑 결혼했어. 이 백인 여자 화장품 회사에 있어. 근데 우리 단체들이 백인이 싫어해서 걔 부인 걔 제품을 안 사.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이거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모델이 잘했다고 그런 거 아니고 알고 있어요. 불매 운동 알만하냐 아니냐 나는 아니라고 봐. 완전 다 대상이 완전 오히려 왜 그 모델한테 도와줘. 비판하지 않아요? 도와주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가 상품을 살 권리가 있고 안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벌인다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델을 채용한 회사가 그런 사건에서 아무 발언을 안 하고 쳐요. 그러면 그걸 허용하는 건가?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을 권리가 있는데 네. 불매 운동을 벌인다는 거는 거기에 압력을 넣는 장치를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할 만한 거예요. 내가 이거 말이잖아. 회사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면 100%로 불매 운동 알만하지. 그러면 안 하겠죠. 만약에 스포츠팀이라고 쳐요. 그 선수가 어떤 인종적으로 좀 차별하는 발언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뭐 자르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행동은 변호를 하든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맞아요. 저 타일러 완전 반대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불매 운동 이런 거는 사실은 상품 살 수 있는 안 사는 권력이 있지만 근데 우리 지금 토론하는 거는 불매 운동 필요하는지 안 필요하는지. 근데 지금 문제는 만약에 불매 운동 실행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만약에 그 회사 사장님이 사과했어. 근데 이런 거는 사과해도 이 와인은 이거 회사 매출 때문에 만약 떨어져서 나는 이거 걱정돼서 그래서 사과해서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거는 고칠 수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이거 그게 들어봐. 이거 두 번째 이유가 그래서 이런 거는 고쳐도 회사 사과해도 사실은 의미가 가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회사 이거 때문에 망하면 사실은 상처받은 거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보통 직원들 제일 먼저 손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이런 생각해요.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나르푸르 있잖아요. 나르푸르에서 대량 학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에 투자돼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로서 거기에 그거를 그걸 왜 다른 거야? 얘기했어. 아니 뭐 경호주의 때문에 결혼이 이거 필요 있다? 그것 때문에 시원한 게 아니고 권리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봐요. 단순히 봐요. 진짜 사람들이 이 제품을 안 사고 그 회사가 계속 그 모델 계속 쓰면 그 입장이랑 뭐 동일하는 거지. 반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러면 그 모델한테 비판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판하려면 그 모델 이미지잖아 지금. 근데 무슨 이미지야 지금? 그 모델 비판하면은 어차피 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왜 불매운동 해야 되지? 불매운동 하면은 아까 리안 형 말한 대로 모든 직원들한테 이렇게 상처 받을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 회사 크면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상처 받을 거잖아요.